아 그런가? 이렇게 그래서 배워가지고 오늘 뭐 우리 한 대표가 얘기했지만도 저는 비례대표가 사실은 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그 양원제 얘기도 나오시고 이랬는데 네. 나오고 이랬는데 그런 부분에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오늘 한동훈 대표께서 이제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폐지를 딱 얘기하시면서 또 그 사이 잠깐 위트를 섞어서 한자면 미안합니다. 하시고 예, 맞아요. 그러고 맞아요. 나서 비례대표 폐지하겠습니다 했더니 진짜 계속해서 한 문단마다 지지자들의 박수가 되게 컸는데 네. 이때 되게 컸어요. 맞아요. 그래서 비례대표에 대해서는 국민들도 좀 폐지하고 싶어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어떻게 봤어요? 네, 저도 비례 후보 출신이고요. 네. 근데 너무 힘이 없어가 밀렸어요. 근데 덕도 못 순서가. 봤잖아. 뒤로 뒷번호 받았잖아요. 앞으로 받았다가 그쵸. 나중에 밀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한번 밀린 적 있는 비례대표 출신인데 네. 저도 사실 되게 공감이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너무 유명무실하잖아요. 원래 비례대표의 취지에 맞지 않는 공천도 너무 많이 됐고 그다음에 당의 그런 방향성에 또 잘 보여주지 않는 공천도 많다는 얘기도 있고 네. 하다 보니까 저도 비례대표보다는 사실 대표님 말씀하신 양원제로 가는 게 훨씬 맞는 것 같다. 서로 그 변호사님 어때요? 변호사님은 비례대표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해요. 일단은 우리나라가 이제 이 비례대표가 이제 좀 논란이 계속 있어 왔죠. 그쵸, 그랬죠. 그리고 네. 또 근데 직역 대표라는 그런 의미로 이제 비례대표가 네, 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도입이 돼서 운영이 되어 왔던 것인데, 네. 근데 이제 이 비례대표는 일단 국민들이 직접 선출하지는 않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당에서 이렇게 그 명부랑 순번을 만들고 그래서 그게 늘 이제 그 사람들이 늘 그에 대한 어떤 투표를 통한 효능감 네. 이런 것들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비례대표의 효과는 거둘 수 있으면서 또 지역주의적인 문제를 또 타파하면서 그러면서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양원제를 통한 상원을 중대선거구제로 네. 하는 것. 네. 그리고 그것을 이제 비례대표를 폐지하고 중대선거구제로 이렇게 옮기도록 하는 방식인데 저는 이와 같은 방식이 굉장히 그 한동훈 대표가 같은 개헌론을 이야기를 해도 굉장히 이제 한동훈 후보죠, 이제. 한동훈 후보라고 할게요. 네. 한동훈 후보가 디테일이 강하다라고 제가 이렇게 굉장히 느끼는 것이 뭐냐면 바로 그 지점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문제가 왜 생겼는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육공화국 체제 이 지금 반복되는 탄핵과 그리고 심지어 개헌 네. 이것이 일어난 이유는 여당과 다수당이 달라서예요. 여당과 다수당이 다르니까 다수당은 계속해서 그 탄핵 버튼을 누르고 그걸 무려 30번을 눌렀죠. 그렇죠. 네, 30번을 누르고 그 다음에 여당은 그걸 못 참는다고 개헌 버튼을 눌러버린 게 지금 현재 이 상황이거든요. 그를 통해 육공화국 헌법은 사실상 파탄에 이르렀다. 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고 그래서 한동훈 후보가 지금 이제 7공화국으로 넘어가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내세우는 게 뭐냐? 바로 이 여당과 다수당을 일치시키자.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선거가 대선과 총선이 이렇게 엇갈리게 하게 되면 네. 여당과 다수당이 엇갈리는 사태는 계속해서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중간투표 방식의 총선에서 여당을 지지하기가 조금 쉽지가 않다 보니 이 여당과 다수당이 엇갈리는 사태가 계속해서 벌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여당과 다수당이 일치되도록 대선과 총선을 맞추자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2028년 총선에 대선을 치르자는 겁니다. 그래서 임기를 3년만 하자는 거예요. 네.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뭐가 딱 머릿속에 걸리냐면 논리적인 구조상 그러면 이재명의 192석 같은 사태를 이재명의 192여석이라고 할게요. 개혁신당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어쨌든 192여석 같은 사태를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도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완전히 한쪽이 독재가 되는 거 아니냐. 이 걱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 바로 이 지점에서 한동훈 후보가 양원제와 비례대표제 폐지, 중대선거구제로서의 상원 이것을 얘기를 한 겁니다. 왜 그러냐? 4년마다 대선과 총선을 동시에 치르게 된다고 했을 때 소선거구제 하원과 그 다음에 대통령은 일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중대선거구로 치르는 즉 한 지역구에서 2명, 3명을 뽑는 상원 선거는요. 네. 절대 한 당이 3분의 2 이상을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모든 지역구에서 한 당이
한 당에서 동시에 당선되기 네. 되게 힘들고 한 당씩 나눠서 당선될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상원은 거의 반반으로 구성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뭐를 하면 되느냐? 하원이 법률을 통과시켜도 상원이 법률안 거부권을 가질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미국식이에요. 그러면 하원이 대통령과 함께해서 독주하는 걸 상원이 브레이크를 걸 수가 있는 거예요. 하원이 탄핵 그 소추를 해도 상원이 탄핵 심판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역시 아무리 탄핵 소추를 막 29번, 30번 걸어도 반반이 되는 상원에서 탄핵을 부결시켜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견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6공화국에서 이와 같이 탄핵과 계엄이 반복되는 걸 막으면서도 네. 그러면서도 상하원이 서로 간에 견제를 할 수 있도록 구조를 짜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논란이 되던 비례대표를 폐지를 하고 여기서 저는 네. 한동훈 후보의 굉장히 소름 끼치는 또 하나의 디테일을 제가 봅니다. 뭐냐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정치의 또 하나의 문제점이 무엇이냐? 다선 중진들이라는 분들이 텃밭에 앉아서 비켜주질 않아요. 맞아. 아, 맞아요. 나 요 지점이 더 좋아. 자, 네. 그래서 네. 이 점이 진짜 그래서 기대 큰- 수도권에 저 같은 이제 정치 신인들이 험지로 나가는 겁니다. 내몰리죠. 아니면 비례대표로 나옵니다. 네. 그리고 이 신인들을 비례대표 4년만 하고 신인들은 거의 비례대표 그 다음에 재선 생존율이 굉장히 낮아요. 네. 그런데 중진들이 또 자기들의 그런 힘이 있다 보니까 이 소선거구제에서 텃밭에서 버티고 있는 거죠. 네. 이분들을 상원으로 보내는 거예요. 네. 이분들을 상원으로 보내면 하원의 소선거구제의 텃밭에 당당히 신인들. 지역구에서 당선돼서 들어올 정치 신인이 들어오는 거죠. 아, 네. 그리고 이 정치 신인들 중에서 이 선수가 쌓이고 중진이 되면 또 그렇지. 상원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야, 이름을 지금 텃밭에 있는 네, 이게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야. 지금 텃밭에 있는 그 중진들도 저는 이게 굉장히 소름 끼칠 도록 현실적인데 그 중진들의 기득권도 하나도 침해하지 않습니다. 이 룰에 천재야 천재. 이 룰에 아무도 손해를 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3년 뒤에 이제 그렇게 해서 4년씩 맞추자라고 이야기하면서 한동훈 후보 한 명만 희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7공화국을 열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정말 진정성과 디테일과 플랜이 모두 가득한 네. 제대로 된 7공화국 개헌 계획이다. 그리고 이게 성공이 된다면 네. 정말 그 저는 이제 한동훈 후보랑 지난해부터 이렇게 만나면서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서 보면 정치 개혁에 대한 진심이 있어요. 아마 정치인들의 특권을 내려놓는 그러한 것들도 같이 아마 추진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그 거기 고인물이라고 그냥 표현할게요. 고인물이 사실은 흐를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한 가지는 저는 그 대목도 되게 좋았어요. 사실 호남 그리고 영남은 그냥 빨간색이면 찍어주고 파란색이면 찍어주는데 그 문화가 또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맞아요, 맞아요. 1등인 사람은 이쪽이면 2등인 사람은 저쪽이잖아요. 맞아요, 같이 맞아요. 들어가게 네. 되면 이 두 후보가 경쟁하면서 사람들에게 표를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가 되면 무조건 찍어주지 맞아요. 않지. 상원에서 그쪽에서 영남에서 호남에서 당선된 우리 당 의원이 네. 거기에 지역 사무소를 여는 거예요. 상원 의원 사무소를. 그렇죠. 그러면 우린 거기서 교두보가 확보되는 겁니다. 우리 수도권 지금 굉장히 험지거든요. 네. 근데 상원에서 당선된 우리 당의 중진 의원급이 네임드 중진 의원급이 수도권에서 선거사무소를 열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하원에서 들어갈 소선거구로 들어갈 하원에서 들어갈 우리 당의 정치 시민들을 네. 지원합니다. 그러면 맞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교두보가 또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놀라울 정도로 디테일하고 놀라울 정도로 우리나라 정치 현실 한 번에 바꿀 굉장히 놀라운 생각이고 여기서 희생되는 건 네. 딱 둘밖에 없는데
딱 둘밖에 없는데 다음번에 비례대표로 들어오실 분들 네. 네. 다음번에 그러네. 내 차례가 왔어. 막 네, 이러면서 다음번에 나 하고 있는. 비례대표로 들어올 네. 거라고 생각하시는 두근두근하고 분들 있는. 우리 포동이 네. 아유, 다 지역구 나가야죠. 나가야죠. 당연히 지역구 나가야죠. 다음번에 에이. 비례대표로 들어오실 분들과 왕으로 나가야지. 3년 누구? 임기로 대통령 임기를 끝낼 한동훈 후보 맞아요. 딱 둘만 희생하는 딱 둘만 희생하고 우리 당 중진들까지 전부 다 만족스럽게. 만족스럽게 지금 진짜. 업절님께서 양원재가 그런 거였어? 박상수 설명 잘하는데 했어요. 요 대명사 우리 박상수 잘해요. 고맙습니다. 잘했어요. 고맙습니다. 잘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진짜 한 큐에 끝날 수 있는 굉장히 큰 개혁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 이거 꼭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어느 들어요. 누구도 이런 발상을 못했죠. 못하죠. 진짜 어느 누구도 이런 발상 못했습니다. 네, 여러분. 실천도 못해요. 예. 우리나라에 국군이 있다 그러면 이번 대통령이 한동훈 대통령이 저는 맞습니다. 되리라고 믿습니다. 네, 아니, 저는 이 나라 국군이 있다 그러면 저는 진짜 이 발상을 처음에 우리 한동훈 후보한테 처음 들었을 때 네. 아, 천재인데 싶었어요. 아, 이 방법밖에 없다. 네. 왜냐하면 진짜. 이게 거의 유일한 손해 보는 길이고 사람이 손해 보는 사람이 없고 그렇죠. 손해 보는 사람이 없고 손해를 보는 사람은 미래의 비례대표가 될 사람들밖에 없고 그렇지. 그 다음에 한동훈 씨. 본인만 손해를 보는 거야. 그리고 나머지는 모두 그대로인데 오히려 그 텃밭에서 300명 중에 한 명인 원어브댐 하원 의원으로, 그러니까 그 다선 의원으로 4선, 5선 쌓는 그 중진분들이 오히려 50여 명밖에 안 되는 상원 의원이 된다면, 근데 오히려 굉장히 그치. 땡큐할 겁니다. 그치. 그래서 우리 당에서 그런 분들이 한 25명 정도가 나가고, 민주당에서도 그런 분들이 한 25명 정도가 나가요. 네. 그러고 나서 그 텃밭에 25명의 소선거구제 자리에 우리 당 신인들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민주당 신인들이 들어가면 그 사람들은 지역구로 들어간 사람들이니까 떳떳하게 당당하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구조가 정말 그러니까. 천재적인 정치 네, 개혁의 맞아요. 어떤 구조인데 이거를 제시를 하는 걸 제가 들으면서 야 이거는 진짜 해야 될 것 같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진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타상피예요. 비례대표도 제대로 네. 없어지죠. 그러니까 맞아요. 제대로 그러니까 없어지고 그다음 두 번째는 시대 교체가 자연스럽게 네, 네. 되죠. 세 번째는 지역 간 갈등 해소되죠. 맞아요. 일타쌍피예요, 진짜. 너무너무 아이디어 좋은 자, 것 같아요. 여러분 뭐 지금 이해 안 되시는 분은 네. 우리 저 다시 끝나고 동영상으로 컷 편집해서 보내드릴 테니까 양원제에 대해 가지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네. 편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